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파라소니에서 저가형 풀프레임 카메라를 이제 곧 발표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제품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지금 인터넷상에서 풀스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풀스펙이 거의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파라소닉에서 만든 카메라는 루믹스 S5라고 일단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게 $2,000 정도로 출시가 정해졌다고 하는 소문도 있으니까는 어떤 종류의 카메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풀스펙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야매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작으로 만든 것 치고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파라소닉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스펙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신빙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스펙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제가 따로 정리를 했어요. 주요한 스펙만 뽑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렌즈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파라소닉의 루믹스에서 밀고 있는 L 마운트죠. L 마운트. 그러니까는 라이카 마운트 연합이죠. 여기 보면은 파라소닉도 있고 라이카가 대장이고 거기에 이제 렌즈 회사 시그마도 같이 세 개의 회사가 뭉쳐 가지고 만든 그 L 마운트 연합 의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름이 S5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센서 같은 경우에는 35mm 풀프레임 센서가 달려있다 이러는데 보시면은 2400만 화소고 중요한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영상에서 브이로그를 사용했을 때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제 14스탑을 넘어간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센서 같은 경우에 제가 스펙을 그 기존의 것들이랑 자세히 비교해서 보니까는 기존에 나와있던 S1 풀프레임 카메라가 있죠.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 S1 풀프레임 카메라에 들어갔던 센서와 동일한 센서로 보여요. 이걸 이 S5를 위해 가지고 새로운 센서를 개발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S1에 있는 센서를 그대로 사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 센서를 어디서 받았느냐 이런 추측이 많은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이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이스라엘 회사 여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추측은 아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 급에서 가장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게 뭐냐 이러면은 당연히 동영상 기능이죠. 동영상 기능인데 이 파라소닉 같은 경우에 GH5로 잔뼈가 굵어 가지고 이 동영상계에서는 나름 입지가 굳건한 그런 회사이기도 하니까는 동영상 스펙을 살펴보자면은 MOV 파일 포맷에서 H264 그리고 265 코덱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MP4 포맷도 마찬가지로 264랑 265 코덱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최고 화질은 4K, 4K에서 이제 크롭되지 않은 4K에서 30프레임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422의 10비트 롱 GOP를 사용한다. 이러는데 이 말 같은 경우에는 4K에서 60프레임이 되지는 않지만은 일단 저가형 포지션으로 나왔다. 거기에서 30p의 422 10비트를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 S1이 $2,000에 판매가 되고 있지만은 이게 출시 가격은 $2,500였으니까 아마 이게 S5가 처음 나와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한 $1,500 정도의 나름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에는 풀 HD에서 180프레임까지 끊을 수가 있다. 대신에
중에 420 8비트 그리고 롱 GOP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롱 GOF가 뭐냐 이러면은 파나소닉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동영상 압축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는 일종의 압축 알고리즘의 이름을 롱 GOP라고 붙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뭐 기능이나 의미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보기 좋으라고 붙여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렉트릭 뷰파인더 같은 경우에 EVF죠. OLED를 사용하고 236만 닷을 사용한다고 하니까는 대략 FHD가 조금 안 되는 그런 화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724 그러니까 70만 화소 정도 된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4만 닷이다. 이러니까는 6318이죠. 그러니까는 60만 화소 정도 되는 FHD 한 절반 정도 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조금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바디 내에서 LUT 뷰 어시스트를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모니터라고 되어 있고 뒤에 HDMI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HDMI는 HDMI 외부 출력에서도 이 LUT 어시스턴스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카메라 뒤에 있는 이 모니터를 말하는 거겠죠. 설마 이 외부 모니터를 말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LUT를 사용을 할 때 미리 색 보정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희끄무리한 그런 화면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후보정된 그런 화면을 보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니까 나름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포커스가 있죠. 자동 초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콘트라스트 AF를 사용을 한다. 이 점 같은 경우에 이제 파나소닉 이제 루믹스 S 시리즈들이 전부 다 대단한 욕을 먹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토포커스 부분에서는 S5가 뭐 특별한 개선점은 있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ISO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20만 4800까지 되니까는 상당히 넓은 레인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높은 ISO로 많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ISO가 50까지 내려간다. 이 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비디오 촬영에 있어 가지고는 더욱 좋은 점이죠. 왜냐하면은 비디오 촬영에서 셔터 스피드를 무작정 막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한 스탑 정도 100에서 이제 50으로 가면 한 스탑이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ISO를 100과 640 두 개가 있으니까 듀얼 네이티브라고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있어요. 이 기능 역시 동영상에서 매우 중요하니까는 파나소닉이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나 더 넣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손떨방이죠. 손떨방은 5축 손떨방을 사용을 해가지고 5스탑 정도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자랑질을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손떨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계식 셔터 같은 경우에는 8000분의 1에서 60초까지 된다. 전통적인 카메라 회사들이 이제 30초를 고수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조금 이제 한 스탑 더 넣어줘가지고 이제 60초까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SB 같은 경우에는 타입C가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나온 카메라에 구색을 맞추었는데 제너레이션은 1버전이라서 USB 3.0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 충전까지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USB 외부 보조 배터리를 이 카메라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SD카드를 기본으로 사용하는데 듀얼 슬롯이에요. 듀얼 슬롯 SD 카드지만은 이 슬롯의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슬롯 1번 같은 경우에는 UHS 1 버전과 2 버전이 굉장히 빠르죠. 이 2 버전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슬롯 2 같은 경우에는 USH 1 버전만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는 최대 쓰기 속도가 95MB per second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사용할 때 UHS 2 카드는 슬롯 1번에 항상 넣고 UHS 1 카드는 항상 슬롯 2번에 넣는 거를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점이 조금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더스트 앤 스플래시 레지스탕스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방진방습이라고 우리가 주로 표현을 하죠. 이 기능에다가 과감하게 yes라고 박아놨으니까는 아마 이게 다른 S1 시리즈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 이전에 물 뿌리는 거 5분 동안 샤워기로 물 뿌리는 테스트를 해봤죠. 이것과 비슷한 성능으로 웬만한 비가 내리는 환경에서도 촬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그 다음 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고 있는 이 S1R보다는 조금 더 작아요. 전체적으로 이 가로 크기도 작고 세로 크기, 그리고 이 폭까지 조금씩 다 작기 때문에 이 S1 시리즈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작은 사이즈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도 S1 시리즈가 그뜬하게 다들 1kg를 넘기고 있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바디만 했을 경우 630g이고 SD카드랑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거를 끼웠을 때 한 714g 정도 나온다, 이렇게 스펙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는 아마 이 소니 알파 7 정도의 크기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은 이 S1 시리즈보다는 확연하게 작은 그런 느낌의 카메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유출된 사진들을 보면은 상단 LCD 창은 삭제가 된 것 같고, 대신에 다이얼이 이제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파나소닉에서 저가 풀프레임 카메라를 과감하게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최대한 소비자들한테 더욱 좋은 제품이 나와 가지고 저렴하게 이렇게 많이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나소닉 S5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